누군가의 손이 이서의 입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골목 안쪽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내 딸인 척해. 낮고 절박한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안전해. 이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기다.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 골목 입구에서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외침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서를 잡고 있던 남자가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제야 이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갈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믿어. 남자가 작게 말하며 이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치 정말 딸을 안심시키는 아버지처럼. 이서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왜 자신을 돕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뒤에서 쫓아오는 남자들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손전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남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서와 정장 남자를 비췄습니다. 정장 남자는 태연하게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박하게 속삭이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들이 멈춰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정장 남자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저 여자는? 제 딸입니다. 정장 남자가 이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밤늦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 집에 데려가는 중입니다. 이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쫓아온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딸이요? 그 여자 그라피티 그리던 애 맞는데? 그라피티요? 정장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그라피티를. 지금 회사 건물에서 야근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가 직접 봤다고요.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장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제 딸을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저음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웅.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좁은 골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일렬로 골목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8명. 모두 같은 복장에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쫓아온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진영?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장 남자 한진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사라지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쫓아온 남자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남자가 입을 열려다 말고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가 독을 품은 목소리로 내뱉고는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나머지 남자들도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골목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진혁이 천천히 이서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긴박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진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올 겁니다. 인원을 더 데리고. 이선은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정갈하고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스프레이 페인트 얼룩이 여러 겹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진혁이 세단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는데요? 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진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대였습니다. 이선은 배낭끈을 움켜쥔 채 세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진혁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서가 차에 올라타자 고급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은한 방향제 향과 새 차 특유의 냄새. 그녀가 평생 타본 낡은 버스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진혁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세단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선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입구로 검은색 밴 2대가 진입하는 것이 보였지만 이미 그들의 차는 큰 길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차는 한강대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온몸의 긴장이 풀렸고 동시에 엄청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촉감, 은은한 방향제 향, 조용한 엔진 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선은 자신의 후드티에 밴 스프레이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세계는 그녀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차는 한강대교를 건너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세계와 이서의 세계는 너무 멀었습니다. 이서는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껴안았습니다. 마태식?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남자가 건네준 USB. 이거 잠깐만 맡아놔. 절대 열어보지 말고. 술 냄새를 풍기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날 마태식의 눈빛은 지독하게 진지했습니다. 그게 문제였구나. 이선은 배낭 안쪽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USB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습관처럼 입술 사이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휘익, 휘익. 낮고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애절했습니다. 이서 자신도 이 멜로디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불안할 때면 자연스럽게 불던 소리였습니다. 휘익, 후. 앞좌석의 한진혁이 미세하게 몸을 굳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이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한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뒷좌석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작게 휘파람을 불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불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들은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21년 전 사라졌던 별 하나가 지금 이 차 안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차는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타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은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의 조명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주차된 차들도 모두 고급 세단이거나 외제차였습니다.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한진혁이 먼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선은 배낭을 꽉 껴안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반짝이는 바닥과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한진혁이 앞장서서 걸었고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서의 양옆과 뒤를 감쌌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진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한진혁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내부는 거울과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몇 층이에요? 이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꼭대기입니다. 한진혁이 짧게 답하며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이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후드티는 구겨져 있었고 청바지에는 페인트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단발머리는 땀으로 엉겨붙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진혁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갈한 회색 정장, 반듯한 자세, 차분한 표정.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은은한 간접 조명. 현관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한진혁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쏟아져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한진혁이 가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이선은 배낭을 내려놓지 않은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소파가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한진혁은 그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십시오. 태블릿을 이서 쪽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얼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험상궂은 인상, 날카로운 눈빛. 이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태식? 아십니까? 한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이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진혁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마태식? 52살. 전과 오범. 사기, 폭행, 작물 취득. 화면에 범죄 기록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이선은 숨을 죽이고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입니까? 한진혁이 물었습니다. 이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태식이 정가자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니 달랐습니다. 한진혁이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21년 전 이 사람은 조직 폭력배의 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놀이공원 입구. 날짜는 2004년 7월 15일. 이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21년 전 당신이 유괴된 날의 영상입니다. 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마태식이 다른 남자와 함께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유괴요? 무슨 소리예요? 계속 보십시오. 한진혁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놀이공원 내부 CCTV였습니다. 회전목마 근처 한 여자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 밝은 미소, 부드러운 눈빛. 이 사람은 한수연, 제 아내였습니다. 한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화면 속 여자아이가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작은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걸고 다니던 낡은 동전 조각. 아니, 펜던트의 반쪽. 이 아이는 한재희, 제 딸이었습니다. 한진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여자가 아이에게 무언가 말하고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회전목마 근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접근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마태식이었습니다. 마태식이 아이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태식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마태식이 재빨리 아이의 입을 막고 급히 끌고 갔습니다. 3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가 빈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며 무언가 외쳤습니다. 제이야. 복원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이야. 제이야. 여자는 미친 듯이 놀이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선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그날 이후 1년 내내 매일 그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결국 심장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지 1년 뒤 그 놀이공원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진혁이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서류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증서 5개. 이것들은 당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입니다. 총 5억. 한진혁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수령인은 모두 마태식입니다. 이선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입 날짜는 각각 달랐습니다. 5년 전, 7년 전, 10년 전. 당신은 그 사람에게 딸이 아니었습니다. 한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보험금이었습니다. 이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한진혁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보고서, 피검사자 1, 한진혁, 피검사자 2, 윤희서, 친자 확률 99.9%. 이서의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꾸민 거예요. 언제 혈액을 채취했는지 궁금하십니까? 한진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전 당신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입니다. 마태식이 술에 취해 당신을 때렸을 때
이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마태식이 술에 취해 돌아와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이서가 말리려다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웃이 신고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은 건 3개월 전입니다. 한진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이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내 아빠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21년 동안 날 버려뒀어요? 한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21년이에요. 21년. 이서가 소리쳤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버텼는지 알아요? 마태식이 술 취해서 때릴 때마다 밥 굶으면서 참았던 날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던 거, 그 모든 게 21년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이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재벌이라며? 돈도 많고 힘도 있다며? 그런 사람이 왜 21년 동안 자기 딸 하나 못 찾았어요? 한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매일 찾았습니다. 21년 내내. 거짓말.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경찰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전국의 CCTV를 뒤졌습니다. 한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마태식은 당신의 신분을 바꿨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모든 걸 위조했습니다. 이서는 주춤했습니다. 마태식이 자신에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 개의 다른 이름. 윤희서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을 찾은 건 우연이었습니다. 한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전 당신이 그린 그래피티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 벽화 한쪽 구석에 작은 펜던트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당신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현실입니다. 한진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이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요. 이서가 소리쳤습니다. 전 윤희서예요. 한제이가 아니에요. 그녀는 배낭을 움켜쥐고 현관 쪽으로 뛰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한진혁이 따라갔지만 이서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진혁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진혁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합니다. 마태식의 공범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당신이 가진 USB 때문입니다. 이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직의 비자금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되찾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한진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 계십시오. 내일 아침 원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서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이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진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담요를 건넸습니다. 쉬십시오. 객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잘게요. 이서가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진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거실 조명을 어둡게 줄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서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5살의 자신, 엄마의 손,
아이스크림, 그리고 마태식.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선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엄마의 얼굴, 5살의 자신, 마태식의 손. 새벽 3시. 제이야, 엄마 여기 있어.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 속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밝은 미소. 엄마, 엄마 손잡아. 빨리. 그때 여자 뒤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마태식이었습니다. 넌 내 보험이야. 영원히. 안 돼. 이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서 씨.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서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한진혁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어요. 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진혁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서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한진혁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걸 보지 않으면 평생 의문으로 남을 겁니다. 한진혁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왜 마태식이 당신을 죽이지 않고 키웠는지. 이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자료는 3년 전 조직이 무너진 후 검찰이 압수한 겁니다. 한진혁이 화면을 켰습니다. 조직 보스가 부하들을 감시하려고 모든 거래를 녹음했습니다. 6의 3일 후의 음성 파일입니다. 잡음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애를 처리해.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직 보스로 보였습니다. 몸값 받을 것도 아니고 데리고 있으면 집만 된다. 하지만 보스님, 이해. 마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시끄러워. 오늘 밤 안으로 처리 안 하면 내가 대신 한강에 빠진다. 이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마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보스님. 이 예목에 걸린 펜던트 좀 보세요. 이게 뭔데? 진짜 은이에요. 수는 세공도 정교하고요. 팔면 꽤 될 겁니다. 보스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까짓 거? 그리고 이 옷 좀 보세요. 다 브랜드예요. 부잣집 애라고요. 마태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겁니다. 보험금이든 뭐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서 해. 대신 조직 목 챙겨. 당연하죠.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 차문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마태식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제 넌 내 거야. 넌 내 보험이야. 음성이 끊겼습니다. 이선은 입을 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진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자식은 당신을 딸로 키운 게 아닙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상품이었습니다. 이선은 떨리는 손으로 목의 낡은 동전 조각을 만졌습니다. 그럼 그녀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나를 살린 거네요. 이 조그만 은 조각이. 한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아.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78살.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녀는 한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 새벽에? 한진혁이 일어서려 했지만 노부인은 그를 지나쳐 곧장 이서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노부인은 이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서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제이야. 노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제이. 노부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노부인은 이서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페인트 얼룩이 묻은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이 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노부인이 이서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노부인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보온병과 그릇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던 거 가져왔어. 노부인이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숭늉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은 반찬통들, 나물무침, 김치, 된장. 5살 때 넌 이것만 찾았어. 밥보다 숭늉이 좋다고. 나물도 맨날 달라고 했지. 특히 시금치 무침. 이서는 그릇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머니가 어떻게 있겠니? 21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노부인이 숟가락을 이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서는 떨리는 손으로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 무언가가 기억의 저편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이미지. 따뜻한 방. 할머니의 미소. 왜 이렇게까지. 이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노부인이 이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니까. 할머니의 손녀니까. 노부인이 이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제이. 다시는 안 놓을게. 이서는 노부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진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는 숭늉을 천천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펜던트. 이게 반쪽이라면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서는 진혁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이서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제이야, 이것도 먹어봐. 할머니는 매일 다른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잡채. 이서는 그것들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진혁이 이서를 불렀습니다. 제 서재로 오시겠습니까? 이서는 진혁을 따라 복도 끝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방. 한쪽 벽면에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진혁이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715. 이서가 유괴된 날짜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혁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색 펜던트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진혁이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겁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일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반은 아내가, 반은 이서 씨가 가지기로 했지요. 이서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낡은 동전 조각을 풀었습니다. 진혁이 2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딱! 완벽한 하트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이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괴되던 순간 이걸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CCTV에서 확인했습니다. 마태식이 당신을 데려갈 때 엄마가 목에 걸어준 이 펜던트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서는 펜던트를 바라봤습니다. 21년 동안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것. 엄마.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진혁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향수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내가 쓰던 향수입니다. 그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은은한 제스민과 장미향. 그 순간 이서의 뇌리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제이야 사랑해, 이마의 입맞춤, 그리고 이 향기. 엄마. 이서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아이스크림, 엄마의 미소. 제이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그리고 낯선 남자. 공포. 엄마. 이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진혁이 무릎을 꿇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어서.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진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제이 찾아줘. 제발. 우리 딸 찾아줘. 이서는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21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과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널 찾았어, 제이야.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와 널 꼭 찾겠다고 약속했거든. 이서는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아빠. 그녀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진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빠. 이서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진혁이 이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제이야. 우리 딸. 그가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21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서도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21년. 돌아올 수 없는 시간.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일.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진혁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진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서 담당 형사가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마태식이 윤희서 씨를 지목했습니다. 이서는 진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볼게요. 안 돼.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자식을 만날 필요 없어. 필요 있어요. 이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끝내야 해요. 진혁은 잠시 망설이다 이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아빠가 함께 갈게. 이틀 후 서울 남부경찰서. 이서는 차가운 취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나와. 아빠가 여기 있을게.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태식이 테이블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서야. 마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보러 왔구나. 이서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진혁은 벽 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오랜만이네. 그새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마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식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대답을 해야지. 이제 대답 안 해요. 이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태식이 코웃음 쳤습니다. 저것 봐라. 재벌이랑 며칠 붙어 다니니까 버릇이 없어졌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야, 윤희서. 정신 차려. 저 사람이 내 아빠라고? 21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선은 침묵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진작 죽었어. 마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직 보스가 죽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살려줬잖아. 은혜를 원수로 갚냐? 은혜요? 이서가 비웃었습니다. 저를 납치해놓고 은혜라고요? 그래, 은혜지. 마태식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21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어. 그게 은혜 아니야? 이서는 배낭에서 천천히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신분증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테이블 위에 7개의 위조 신분증이 놓였습니다. 김민지, 박수진, 최영희, 윤희서, 이지은, 한아름, 정서연. 모두 다른 이름, 다른 생년월일, 다른 주소. 이게 뭐야? 마태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준 이름들이에요. 이서가 신분증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16살 때 첫 번째, 18살 때 두 번째, 20살 때 세 번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마다 저는 누가 되는 건지 몰랐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마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다 너 살리려고 한 거야. 경찰한테 안 걸리게. 거짓말. 이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살리려고 한 거죠.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그녀는 신분증들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찌찌직. 김민지, 박수진, 최영희, 윤희서, 이지은, 한아름, 정서연. 모두 찢어져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준 이름은 오늘부로 다 죽었어요. 이서가 찢어진 신분증들을 마태식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전 한재희예요. 제 진짜 이름으로 살 거예요. 마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재희? 웃기지 마.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이서야. 아니, 제이야. 마태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USB 어디 있어? 이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내게 맡긴 거. 그거 아직 가지고 있지? 마태식이 비죽 웃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조직 비자금 계좌 내역이야. 300억짜리. 진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걸 경찰한테 넘기면 난 무기징역이야. 하지만 마태식이 몸을 더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걸 나한테 돌려주면 우리 거래할 수 있어. 내가 재벌 아빠한테 손 떼줄게. 조용히. 거래요? 이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랑 무슨 거래를 해요? 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마태식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USB 조직 놈들도 찾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다들 알아. 나한테 안 주면 쟤들이 널 죽일 거야. 협박이에요? 현실이지. 마태식이 웃었습니다. 이선은 일어섰습니다. USB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요. 마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당신이 절 이용한 증거도 함께요. 보험금 사기, 아동학대, 모든 거. 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신 안 봐요. 영원히. 그녀는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윤희서, 한재희. 마태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죽었어. 조직이 가만 안 둬. 너도 내 재벌 아빠도.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나온 이서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혁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제이야. 정말 잘했어. 아빠. USB는 거짓말이었어요. 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제 배낭에 있어요. 경찰에 안 냈어요. 진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무서웠어요. USB 내면 조직이 저를 찾을까봐. 이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차피 숨어도 쟤들은 절 찾을 거예요. 진혁이 이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이야, USB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기자. 아니에요. 이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 끝낼 거예요. 제 방식으로. 사흘 후 긴급 상황입니다. 진혁의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검찰 송치 중 마태식이 탈주했습니다. 공범들이 호송 차량을 습격했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진혁은 즉시 이서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이야, 짐 챙겨. 지금 당장. 무슨 일이에요? 마태식이 탈주했어.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바로 그때 이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야. 마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놀랐지? 아빠가 나왔어. 마태식이 비웃었습니다. USB 아직 가지고 있지? 경찰한테 안 냈다는 거 다 알아. 어떻게? 조직 안에 경찰 내부 사람 있어. 제출 기록 없더라. 마태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완벽했어. 조직에서도 인정받고 300억도 챙기고.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근데 너 때문에 다 망했어. 21년을 내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날렸어. 그건 닥쳐. 이제 끝장을 볼 거야. 마태식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USB 가지고 나와. 혼자? 아니면 내 재벌 아빠부터 죽인다. 어디로 가요? 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곳이지. 용산 재개발 지구. 내가 낙서하던 그 더러운 담벼락. 마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딱 혼자만 와. 경찰이나 그 재벌 보안팀 데리고 오면 내가 어떻게 될지 상상에 맡길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혁이 즉시 보안팀에 연락하려 했지만 이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응? 숨지 않을래요. 이서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USB 가져갈게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끝낼 거예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아빠도 도와주세요. 이서가 진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끝내요. 이번엔 진혁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하자. 끝까지. 이서는 배낭에서 작은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용산 재개발 지구. 제가 벽화 그리던 곳.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식은 아니에요. 진혁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정을 만드는 거구나. 네. 저를 믿기로. 이서가 USB를 다시 배낭에 넣었습니다. 이걸로 끝낼 거예요. 완전히. 밤 11시. 용산 재개발 지구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서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배낭에는 스프레이 캔들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벽화를 그리던 장소, 무너져가는 건물 사이 넓은 담벼락 앞이었습니다. 가로등은 고장 나 있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췄습니다. 이서는 담벼락을 등지고 섰습니다. 귓속 초소형 이어폰에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야, 들려? 네, 아빠. 우리는 건물 옥상과 양쪽 골목 입구에 배치했어. 신호만 주면 30초 안에 도착할게.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USB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위험하면 바로 신호 보내. 약속해. 약속할게요. 이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서 마태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사내 4명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손에 강목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야. 마태식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혼자 오라니까 진짜 혼자 왔네. 착하긴. 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쟤네 보험이지. 마태식이 비웃었습니다. 내 재벌 아빠가 매복했을 수도 있잖아. 난 너처럼 바보 아니야.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USB 내놔. 먼저 약속해요. 이서가 말했습니다. USB 주면 절 보내준다고. 그래, 약속하지. 마태식이 손가락으로 X자를 그었습니다. 거짓말하면 내가 죽는 거. 됐지? 이서는 배낭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마태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널 그냥 보낼 순 없을 것 같아. 이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넌 내 얼굴을 봤잖아. 경찰한테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할 수도 있고. 마태식이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21년 동안 너 때문에 고생한 게 억울해서 사내들이 이서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USB 받고 너도 정리하는 게 깔끔하지. 이서는 재빠르게 배낭에서 스프레이 캔을 꺼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그게 뭐? 페인트? 마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그걸로 우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서가 캔을 흔들었습니다. 마태식이 사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아.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쉭. 이서가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선두 사내의 얼굴을 직격했습니다. 으악. 사내가 눈을 감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쉭. 두 번째 캔. 검은색 페인트가 다른 사내의 상체를 뒤덮었습니다. 이서는 담벼락을 타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거리에서 살아온 그녀의 몸은 재빨랐습니다. 도망가게 두지 마. 마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사내 하나가 이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요. 이서가 발로 사내의 손을 찼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리며 놓쳤습니다. 이서는 담을 넘어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마태식과 사내들이 담을 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는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곳. 왼쪽으로 꺾고 무너진 벽돌 더미를 뛰어넘고 오른쪽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디 갔어? 뒤에서 마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 멀리 못 갔어. 이서는 폐건물 그림자 속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이서는 이어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지금이에요. 알았어. 30초만 버텨. 이서는 배낭에서 마지막 스프레이 캔과 USB를 꺼냈습니다.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있구나. 마태식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이서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제대로 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태식이 빠르게 따라붙었습니다. 이번엔 못 도망가. 그가 이서의 후드를 움켜잡았습니다. 이서는 몸을 돌려 마지막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쉬익. 은색 페인트가 마태식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으악. 마태식이 눈을 비비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건물 양쪽에서 강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검은 슈트를 입은 보안팀 8명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꼼짝 마. 보안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마태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사내 4명은 이미 보안팀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계집애가 마태식이 이를 갈았습니다. 함정이었어? 네. 이서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300억짜리. 마태식의 눈이 USB에 고정됐습니다. 그거 내놔. 안 돼요. 이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경찰에 넘길 거예요. 당신이 조직이랑 한 모든 범죄 증거니까. 마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그가 갑자기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너부터 죽고 내가 죽는다. 마태식이 칼을 들고 이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보안팀원들이 움직였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칼끝이 이서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제이야. 누군가 이서를 밀쳐냈습니다. 진혁이었습니다. 칼이 진혁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으윽. 진혁이 신음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빠. 이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안팀원 둘이 달려들어 마태식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서는 쓰러지는 진혁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아빠. 진혁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셔츠가 빠르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괜찮아. 제이야. 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이서의 뺨을 만졌습니다. 너만 무사하면 돼. 아빠 안 돼. 눈 감지 마요. 이서가 울먹였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보안팀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혁은 이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찾아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빠 잘못 없어요. 이서가 진혁의 상처를 손으로 막으며 울었습니다. 제발 버텨요. 진혁이 이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한다. 제이야. 우리 딸.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아빠. 이서의 절규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닥에 눌린 마태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꼴 좋네. 보안팀원이 그의 머리를 바닥에 더 세게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와 진혁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저요. 전 딸이에요. 이서가 외쳤습니다. 같이 타세요. 이서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진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며 USB가 든 배낭은 보안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서는 진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이요.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수술실 불이 꺼진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이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칼이 주요 장기를 비껴갔습니다. 이서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네. 일주일 정도면 퇴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후 특실 병실. 진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혁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이야. 아빠. 이서가 진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 대신 왜?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진혁이 이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서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진혁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됐습니다. 침대에 앉아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진혁이 이서를 불렀습니다. 제이야, 잠깐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어디요? 아빠, 아직 안정 취하셔야 하는데. 괜찮아. 휠체어 타고 갈 거야. 제이한테 보여줄 게 있어. 1시간 후, 펜트하우스. 진혁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쪽을 열자 숨겨진 수납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21년 동안 쓴 일기야. 진혁이 일기장 하나를 꺼내 이서에게 건넸습니다. 이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4년 7월 16일. 제이가 사라진 지 하루째. 경찰은 아직 단서를 못 찾았다. 제이야, 어디 있니? 아빠가 꼭 찾을게. 이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4년 8월 3일. 수연이가 쓰러졌다. 제이를 못 찾으면 수연이도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제발 우리 딸을 찾게 해주세요. 이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혁이 다른 일기장들을 꺼냈습니다. 매일 썼어.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장은 20권이 넘었습니다. 이서는 최근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오늘 제이를 찾았다. 21년 만에 내 딸을 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수연아, 우리 딸 찾았어. 이서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제이야.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1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서가 고개를 저으며 진혁을 껴안았습니다. 아빠는 매일 저를 찾았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로 충분해요. 진혁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 제이야. 저도 사랑해요, 아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도 보여줄 게 있단다. 할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5살 때 엄마가 사준 거야. 엄마가 매일 밤 이걸 틀어주며 제이를 재웠지. 할머니가 오르골 태엽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장났어. 열쇠가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펜던트 조각이 바로 이 오르골의 열쇠였단다. 이서는 목에 걸린 펜던트 반쪽을 풀었습니다. 진혁이 금고에서 나머지 반쪽을 가져왔습니다. 2 조각을 맞춰 완성된 하트 모양 펜던트. 할머니가 그것을 오르골의 작은 구멍에 꽂았습니다. 딸깍. 오르골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링. 맑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서가 평생 휘파람으로 불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이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방, 엄마의 품, 이 멜로디. 잘 자, 우리 제이. 엄마. 진혁이 딸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2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셋은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21년 동안 쌓였던 슬픔, 그리움, 아픔이 모두 흘러나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진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서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빠.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제이 정말 강하게 버텨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2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오르골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링.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만 보이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가족법원 계명허가 결정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신청인 윤희선은 본명 한재희로의 계명을 허가합니다. 이선은 아니 이제는 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이름 한재희.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진혁과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제이야. 진혁이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딸 이름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할머니도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이 이름 부르고 싶었는지 아니? 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피고인 마태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괴, 아동학대, 사기, 조직폭력 가담, 살인미수.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태식은 제이를 돌아보며 무언가 소리쳤지만 제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진혁이 제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네, 아빠.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2달 후 한재의 개인전 조각에서 완성으로 강남의 한 갤러리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이의 첫 개인 전시회였습니다. 전시 오픈 1시간 전 제이는 갤러리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면마다 그녀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그렸던 그래피티를 캔버스로 옮긴 작품들, 철창에 갇힌 새, 부서진 거울, 어둠 속의 손, 그리고 전시장 가장 안쪽 메인홀. 거대한 유화한 점이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로 5m, 세로 3m, 찢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형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조각들, 각각 다른 색, 다른 모양. 하지만 모두 한 곳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완성된 하트 모양, 은색 펜던트. 제이는 그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이야. 뒤에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됐어? 네. 제이가 돌아섰습니다. 진혁과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긴장되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제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 이야기니까. 진혁이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남았네. 슬슬 사람들이 올 거야.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갤러리 입구로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신발끈이 풀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이가 몸을 숙이려는 순간 진혁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해줄게. 진혁이 제이의 운동화 끈을 다정하게 묶었습니다. 이제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가렴. 진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는 내 뒤에서 지켜볼게. 제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뭘? 당연한 거지. 진혁이 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 2시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진혁과 할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작가님, 작품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 여자가 제이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메인 작품, 조각들이 모이는 그림. 무슨 의미예요? 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는 거요. 아름답네요. 여자가 미소 지으며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전시 오픈식이 끝날 무렵 제이는 메인 작품 앞에 혼자 섰습니다. 밝은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림 속 은색 펜던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혁과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이야, 집에 갈까? 잠깐만요. 제이가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1년.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엄마와 함께 했어야 할 시간, 아빠랑 할머니랑 보냈어야 할 시간. 진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이가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한제이로.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가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제이 정말 장하구나. 진혁도 제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집으로.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손을 잡고 갤러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밝은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엄마. 제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는 아빠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제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한 분 한 분 찾아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